도발적으로 변경시키고 패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요소를 세계가 다 알아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있던 없던 것과 별개로 이제 중국 공산당 시진핑 체제가 어떤 전제 위에서 일로일대라든지 이런 침략적 그 도발적 팽창적 정책을 취했나 그 전제가 뭔가를 이렇게 보면 그 전제가 뭐냐면 셰일 혁명이 안 터진다라는 전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셰일 혁명이 완성된 게 2015년이에요. 2015년이 되니까 셰일의 그 생산 코스트가 예. 가장 경쟁력이 강한 유정, 예. 그러니까 셰일 말고 유정, 사우디 같은데 유정의 생산 코스트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된 그렇죠. 기술 확립이 그러니까 셰일을 개발하는 기술이 쭉 쌓아 올라오다가 2015년경에 셰일 기술이 미국에서의 셰일 그 개발 기술의 셰일 개발에 의한 코스트가 예. 유정 가장 경쟁력 있는 가장 경제성 높은 유정 코스트에 육박한다. 예, 예.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2015년이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미국의 셰일 소위 말하는 추출 능력은 전 세계를 전부 미국 셰일로 공급한다면은 70년 내지 80년. 그 다음에 다 같이 쓴다 그러면 한 200년 정도. 2세기를 충분히 그 그러니까 자족하고 추출 능력이 아니라 매장량. 매장량이죠. 매장량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중국은 예컨대 지금 방금 말씀했듯이 미국 셰일 혁명의 그 구도와 의미, 파장을 제대로 계산을 안 하고 셰일 혁명이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했어요. 2014년까지 15년까지만 해도 실패할 거라고 봤었어. 그래서 셰일이. 그러니까 1대1로 중국 뭐 그다음에 남사군도 다 그걸 베네수엘라 돈 질르고 돈지 전준 주고 이란이랑 손잡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 핵심적인 혁명적인 이 진전을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 이번에 예. 시진핑이가 뭐 그래서 중국은 저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제가 삼성보다도 10배쯤 큰 대기업이야. 지금 시장과 기술은 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시장과 기술이 이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몰빵을 하면 저는 망해요. 그렇죠. 지금 이 에너지와 이 자원은 셰일 혁명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 2010년대 시진핑이가 뭐라고 판단을 잘못한 거냐면 이게 유정 석유로 계속 갈 거다. 유정이라 그래요. 예. 오일웰. 셰일에서는 오일웰이 없으니까 유정 석유로 계속 갈 거다. 그래서 유정 석유 누가 제일 많이 매장했어? 베네수엘라네. 그렇지. 베네수엘라에 몰빵했잖아요. 차베스 정권, 그렇죠. 마두로 정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중동을 좀 다뤄야겠어. 근데 사우디는 저거는 우리가 직접 손보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미에 중동의 패자, 이란 키워. 이란에 몰빵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동에서 나가는 에너지 움직이는 그거 해야 되니까 두 군데 잡으면 될 것 같거든. 미국으로 가는 건 호르무즈 해협은 여차하면 이란이 마비시킬 수 있으니까 됐고 유럽으로 가는 건 스웨즈 쪽 홍해. 그럼 거기 이렇게 거기 예멘 후티 반군. 그래서 후티 반군.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으로는 건너가지고 저기 지부티. 얘들 다 그런 계산으로 한 거예요. 남사군도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얘들이 무슨 계산을 하고 있냐면 셰일 혁명은 실패하고 여전히 세계는 19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 생겼던 말하자면은 편제된 어느 특정 지역에 편제된 오일을 사실상 말하자면 침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 그래야 중국의 제조 기반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 이런 전제에 비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비해서 푸틴은 상당히 이제 푸틴도 사실은 주식회사 푸틴 가스
회사에 가까울 정도로 근데 저는 푸틴이 독점을 하고 있죠. 근데 러시아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인구가 지금 한 1억밖에 안 되지 않나? 참 한때 거대한 악의 제국인 이제 이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푸틴은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셰일 혁명 이후에 미국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순치됐다 그럴까? 아주 본격적인 도전은 자제하고 있었죠. 그렇게 자제하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아마 러시아 수출의 대부분이 그렇죠. 에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와 가스인데 네. 미국이 지금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에요. 네. 그 시장에서 제일 라이언스 쉐어라 그러잖아요. 네. 제일 큰 덩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는. 그렇죠. 다르게 미국에서 만약에 에너지 시장 플러딩 시켜버리면 공급 과잉 시켜버리면은 러시아는 모라토리움 가는 건데. 자,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이 문정부 예. 우리 대한민국에 네. 이제 탈원전을 선언을 하고 뭐 지금 이제 북한에 원전 지어주겠다 안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실은 탈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남북한 상황에서 상당한 그 히스토리가 있죠, 그죠? 김일성 때부터 비핵지 대화 이런 식으로 해서 있었는데 그 한국 탈원전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사실 중국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정치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게 동북아 슈퍼그리드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동북아가 러시아 푸틴의 가스 그다음에 중국의 원전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전기 체계를 전부 동북아시아 이 지역적인 레벨에서 이제 슈퍼그리드로 해서 이 말하자면 이 연결을 시켰다, 커넥션을 하겠다라고 네. 이제 하는 일종의 에너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일본 이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는 말하자면은 이 원전 환경 문제로 해가지고 뭐 영화 하나 보고 뭐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네. 중요한 거는 이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의 권역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아주 빼박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북한 핵 문제 때문에 핵무기 때문에 그건 하지만 사실은 북한까지 연계된 방식의 에너지 게임을 거꾸로 했죠. 그러니까 디지털 토탈리타리안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그런 일종의 시대착오적인 반동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명의 어떤 기반, 새로운 문명 기반과 관련해서 이게 가치 주권 체제로 주권 국가들이 다시 재정비되고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거하고 동시에 뭐 계속 진행되어 있는 게 이제 지금 미국 선거 이후에 아주 그냥 볼썽사납게 보고 있는 게 빅텍이고, 그것을 기반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5G AI 이걸 누가 장악하느냐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이 정치적인 변동을 정치 구조나 그다음에 정치적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명적인 변동입니다. 이게 5G AI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내용을 뭐 어제 설명을 하셨는데 네. 얼마나 이게 어떤 기술적인 문명적인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제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네. 것도 오늘 말씀드린 것도 이제 논리의 구조가 이거거든요. 네. 셰일 혁명으로 보나 네. 5G AI로 보나 어차피 이거는 주권국가 게임이다. 그렇다. 근데 주권국가 게임 갈 때 길이 두 개다. 하나는 디지털 전체주의 갈 거냐, 빅브라더, 빅브라더 할 거냐? 아니면은 보스, 그러니까 가치지향 주권국가로 갈 거냐. 그때 가치는 개인 자유, 진실,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 존중. 그렇죠. 근데 가치지향 주권국가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이게 예.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의 큰 얼개잖아요. 예, 예.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그 5G AI가 주권국가 게임을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주권국가 게임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G AI가. 그게 그러니까 그게 중국 공산당식 주권국가든 네.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든 자유공화국이든 이게 왜 그러냐면 5G AI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숫자 3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100, 300, 1000분의 1. 속도 100배. 연결되는 기기의 숫자 300배. 그 다음에 1000분의 1초 단위의 전달 보장. 오케이. 그걸 이제 1000분의 1초 단위의 실시간 전달 보장. 그렇죠. 통신 보장. 통신 전달 보장.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냐. 지금 대한민국에 연결된 기기의 숫자가 한 5천만 개는 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통신으로 연결된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산꼭대기에 있는 무슨 센서 이러면 여기에 통신선 못 갈거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또 그 배터리 채우고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저걸 한단 말이에요. 이동통신 한다고 네. 이거. 그러면은 이동통신 깔아놓는다고요. 네. 그럼 이동통신 모듈 심어놓는다고. 그다음에 요새 저기 뭐야 그 저것도 이동통신 모듈 심어놓잖아. 저기 뭐야 그 한전에 그렇죠. 그 계량기. 계량기에서 그 많이들 심어놓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기껏해야 한 5천만 개 심어놨을 거예요. 네. 이게 300배 간다는 건 150억 개예요. 그러니까. 밥통 다 다른 거.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100배고 1000분의 1초 단위의 실시간 전달이 보장된다. 네. 실시간이라는 건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단위 전달 보장 혹은 1000분의 1초 단위 실시간 전달. 그렇죠. 네.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실시간과 보장은 이게 역전압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야 한 말 또 한 말.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단위 전달 보장. 그럼 이건 뭐냐 원격에서 뭐 자동차 원격 주행, 기기 원격 조정, 그다음 원격 심장 수술 뭐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자 이런 거를 누가 관리할 거냐 이 인프라를. 일본이 대신해 주세요. 시진핑 보고 대신해 주세요. 유엔 보고 대신해 주세요. 미국 보고 대신해 주세요. 사고 나면 초대형 사고 나는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 5G에 의한 지금까지는 빅브라더 모델의 그 혹 이것 때문에 토탈리터리안 스테이트가 더 강화될 수 있고 지금 글로벌리스트들과의 그 연계 속에서 이 네. 5G에 의한 두 가지 이 토탈리터리안 스테이트의 가능성과 그 다음에 그 주권 국가가 노멀한 디모크라틱 그 서브런 스테이트의 재정비 이 두 가지 기로에 지금 서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워낙 그 저기 국가가 아니면은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스 쪽으로 계속 그 필요성이 확대가 된다는 저는 이야기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5G AI 자체는 중국식 디지털 전체주의를 더 강화시켜 줄 수도 있고 그렇고 또 거꾸로 이쪽을 더 강화시켜 줄 수도 그렇죠. 있어요. 이 보스를. 그러니까 5G AI 때문에 보스 간다는 아니야. 그건 아니죠. 예. 5G AI는 이거는 굉장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느 길로 가거나 중국식이든 이쪽 자유공화국이든 주권 국가 외에는 얘를 관리할 애가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어느 길로 가거나.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보스가 잠정적으로선 이 국가 이외에 이걸 관리할 수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전제를 하면은 문제는 잠정적으로 전체주의적 통제에 이용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5G AI가 결국은 그러니까 5G AI를 포함한 정보 소통 기술 전체죠. 예, 왜냐하면 인간의 5G AI가 아무리 빨라져도 사람이 처리하는 속도는 지금 정도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5G AI는 뭐 때문에 무섭냐면 150억 개의 사물 인터넷이 걔가 각종 서버로 데이터를 계속
발생시키면 그렇죠.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그 서버는 알파고라든지 테슬라 같이 예. 테슬라 자동차 같이 그걸 계속 지능을 자기 스스로 업그레이드 시킨다고요. 네. 그러니까 자체 진화형 지능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정말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G AI라고 국한시키지 말고 그냥 정보 소통 기술, 오케이. 정보 지식 정보 소통 기술인데 큰 틀로 보면 그거가 하나는 전체주의 통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어쩌면 이게 사람들을 전부 민중과 엘리트 사이의 구별을 없애서 공화국, 자유공화국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가치지향 주권국가, 그렇죠. 보스. 그렇죠. 를 강화하는 그러한 걸로도 사용될 그러한 두 가지 힘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일 혁명의 이 문명적인 기반, 그 다음에 소통 그 혁명, 소통 정보 혁명의 어떤 그 주권 국가 관리의 필요성, 그 다음에 그 안에 존재하는 이 개인의 그 자유, 이 잠재적 엘리트화, 능력의 향상 등등으로 해서 자유공화국의 그 초이스, 더 강화되는 그게 이제 보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으로 이제 이 병모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또 이걸 더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교육, 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진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워낙 큰 문명과 국가의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권역별로 지금 이제 뭐 미국,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좀 했고 그랬는데 뭐 유럽이라든지 러시아, 뭐 인도, 뭐 호주,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캄캄하잖아요. 이런 정도의 문제 의식이 지금 말하자면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는 세력이든 아니면은 뭐 언론, 뭐 의회든 이게 그거 하니까 상당한 또 계몽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저도 정치학적으로 이게 자유공화국의 재활성화 혹은 이런 방식으로 어떤 측면이 있는지를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요약을 잠깐 드리면 셰일 혁명에 의해서 주권국가 게임이 가능해진 거예요. 다시. 그렇죠. 그러면 주권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가 좀 희뭇그레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이 네. 1991년에 소련 무너진 다음부터 이렇게 휩쓸게 된 게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국가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국가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 그렇죠. 무슨 게 예, 글로벌리스트들이 그래서 난 득세했다고 생각해. 이 그래. 페트로 상황 때문에. 이 페트로 강박이라고 불리는 이 석유 상황 때문에 글로벌리스트들이 득세하죠. 왜냐하면 글로벌리스트의 핵심 명제가 뭐냐면 주권국가 약화시켜도 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권국가는 그치스러운 거야. 근데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게 다 석유인데 모든 게 다 석유예요. 예. 근데 주권국가가 석유를 확보하는데 하등 도움이 안 돼. 그럼 약화시켜야 된단 말이 맞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셰일 혁명에 의해서 이제 주권국가가 게임의 주체가 된 거예요.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그다음 5G 그런 상황에서 5G AI가 퍽 터졌는데 야 저거 누가 관리하냐? 그게 독재 국가가 됐던 자유공화국이 됐던 저건 주권국가가 관리할 수밖에 없어. 5G AI 인프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야 정보 소통 상징 작업 이 기술이 너무 이 환경이 너무 많이 발전하고 있어갖고 모든 민중이 잠재적으로 엘리트가 되는 세상이 됐네. 그러면 이거는 자유공화국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폭도를 벗어나서 그렇죠. 그 세 가지.
우리가 이 세 가지 빅게임이야. 정말 빅게임이 온 거예요. 빅게임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는 글로벌리스트 올리가르키, 그러니까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그 과두제, 지배 이 욕망, 그다음에 그 이자들이 이제 급해지니까 이제 적나라하게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젊은 저커버가 그런 애들 앞세워갖고 빅텍 앞세워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네. 뭐 적나라하게 또 어떤 드러나는 사람은 거예요. 뭐 우리가 세상을 다 내려다보는 오큘러스의 눈을 가졌다 그러고 그게 이제 어저께 말하자면 OCULUS 어저께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컨스피리티, 그러니까 음모적인 생각과 연결과 카르텔들이 지금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스 주권 국가 가치지향 주권 국가 가치지향 주권 국가로 가고 거기에는 네. 개인의 각성, 그다음에 개인의 능력 그 네. 향상, 그다음에 엘리트화. 그러면은 전통적인 이 엘리트와 이 매스 대중 네. 혹은 간의 관계도 복합적으로 재구성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굉장히 이 난장판 같이 보이고 천하대란입니다. 근데 행복한 천하대단이네. 행복한.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그 말하자면 행로의 방향이 이 보스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 그 다음에 그것의 그 말하자면 뭐 비전 이것들을 우리 저기 백모 선생님이 정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91년 이후로 1991년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면 네. 소련이나 공산권으로부터 위협은 없어졌어. 그러면 인간의 존재를 제일 규정하는 유일의 조건은 석유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석유는 편제돼 있어 중동에. 그리고 베네수엘라, 러시아에 좀 있어. 그래서 자, 베네수엘라, 러시아, 중동에 편제돼 있어 그 석유는. 그래서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권 국가가 뭔 소용이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애들이 먹고 들어오는 거죠. 국제정치를 할 때 전쟁과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20세기 국제정치 가장 핵심적인 명제는 냉전이었는데 네. 그 냉전이 인류의 위기, MAD의 뭐 핵무기다. 그게 91년 끝나고 나선 그 다음엔 다, 페트로야, 페트로. 그 외부에 근본적인 위험과 적이 없어졌다고 보고 그냥 정신줄로 좀 놓은 거죠. 예. 사실은 페트로죠, 우리 그다음엔. 일상과 국가 경제와 국가 제도와 국제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을 구성하고 있었던 페트로 오더에 대해서 그것이 편제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래서 주권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주권 국가가 거기에 사실은 끽소리도 못하니까. 그랬죠. 그래서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펙에 잘 나가는 자들이 스위스에서 서로 전화해서 저게 UAE 왕세자 어디 누구 어디서 전화해갖고 스위스에서 걔들 스위스까지 오는데 2시간 3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가용 비행기 타고 와서 그 호수 딱 바라보면서 밥 먹으면서 야 우리 좀 줄여가지고 다음에 유가 한 30% 올릴까? 그럼 다음 주부터 30%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 수상, 미국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도 못하는. 자, 오늘 저기 조금 내가 조금 뭐 산발적이지만 네. 아침부터 일어나던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그 지능적인 여러 가지 방법 그건 뭔지 계속 검토를 해봐야죠. 검토하고 또 뭉치고 예. 확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좀 많이 떠들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 난세죠. 전 세계가 다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이게 1991년서부터 그리고 페트로 강박으로 치면은 1970년부터 축적되어 왔고 1991년에 완전히 꽃을 피우게 된 문제. 예. 폭발하게 된 문제. 왜냐하면 91년에는 이미 냉전이 없어지니까 예. 이 페트로 문제가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 국가라는 게 왜 필요하냐라는 게 배경에 깔려 있던 문제가
이제 모든 사람의 눈에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천하 대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